자, 오늘은 그라데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랭스의 정의를 다루고 나서 컬러 코드를 사용해서 전개도를 그려봅시다. 자, 그라데이션은 G의 정의, 아래가 짧고 위가 길다. 웨이트, 무게를 만들어내는 스타일, 대표적인 스타일은 그라데이션 보브, 라운드 그라데이션. 자, 특징, 웨이트, 무게가 있고 모발의 율동이 둔한 스타일입니다. 재현성이 좋고 모류나 골격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 아웃라인을 짧게 위를 길게 해서 웨이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머리 위를 향해서 서서히 모발이 길어지는 게 그라데이션 특징. 그 다음 밑에 방법, 리프팅, 패널을 한 장씩 들어 올려서 커트하는 것. 오버 다이렉션, 길이와 웨이트를 컨트롤하기 위해 어느 일정한 위치까지 모속을 한데 모아서 커트하는 테크닉. 자, 핑거 앵글, 단면의 각도, 모속을 끌어낸 단면, 끌어낸 패널을 자르는 각도를 의미한다. G는 절단면의 단면이 위가 길고 아래가 짧아진다. 자, 텐션, 패널을 끌어내는 강도, 강도에 따라 이븐 텐션, 균등한 강도로 끌어낸다. 루즈 텐션, 약하다. 스트롱 텐션, 제일 강한 텐션으로 나눌 수가 있다. 세 가지가 있죠. G는 이븐 텐션이나 루즈 텐션으로 커트한다. 자, 슬라이스 패널, 호리존탈 슬라이스, 가로 패널, 다이거널 슬라이스, 사선 패널, 버티컬 슬라이스, 세로 패널, 세 가지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작업합니다. 자, 왼쪽에 그림 한번 볼까요? 각도가 작아질수록 경쾌한 G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연속해서 볼까요? 자, 33페이지 G의 율동. G는 율동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은 G로 컷한 스타일을 리버스 포워드로 율동을 나타낸 것이고 모발은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흐른다는 룰을 따라서 율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움직인다는 것을 몸에 익힙시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리버스입니다. 리버스. 모류를 반대로 해서 보면 긴 곳에서 짧은 곳으로 잘 흐르지 않고 포름이 울퉁불퉁해서 뻗치기 쉬운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포워드. 뒤가 짧고 앞이 긴 상태. 모류가 발생하기 쉽고 포름이 둥글게 된다. 잘 아우러진다. 자, 그 다음 밑에 볼까요? 가장 짧은 곳부터 커트 시작하자. G를 커트하는 순서는 길이 설정이 짧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긴 방향으로 진행하면 재현성이 높아져 작업하기 쉬워집니다. 긴 곳부터 커트하면 율동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전체 상을 파악하기 힘들어집니다. 즉, 컷을 할 때는 가장 짧은 곳부터 시작하면 포럼 컨트롤하기 쉽고 실수하는 커트도 적어집니다. 자, 밑에 G의 원리. 자, 실험. 첫 번째, G의 위글을 눕혀서 촬영. 눕힌 상태에서 아웃라인을 설정하고 포름을 이미지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사진, 패널을 한 장씩 들어 올리면서 컷할 때 G의 폭을 이미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림, G의 원리는 길이와 무게를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만 봐도 서서히 층을 계단으로 만들어서 올라가는 이 각도가 중요한데 보통 커트할 때 잘못 커트해가지고 컨케이브를 만드는 경우도 많고 컨벡스를 만드는 경우도 좀 종종 생기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커트는 디스커넥션을 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러 컨케이브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 이번 페이지는 그라데이션 보브의 전개도. 앞으로 점점 내려가는 그라데이션 보브입니다. 보브 부분은 옥시피털 본, 후두골을 기점으로 하여 부채꼴 모양으로 슬라이스를 취하고 피벗 섹션이죠. 오버 디렉션을 사용해서 컷합니다. 아웃라인을 짧게 위를 길게 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만들고 리프팅에 의해서 앞으로 점점 내려가는 폭을 컨트롤합니다. 자, 그림 보시면
이런 완성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완성된 그림에다가 섹션을 먼저 그리고요. 슬라이스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나 각도, 그 다음에 패널의 모양까지 그리는 게 이제 도예도의 완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다음 장. 자, 이번 장에는 이제 도예도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게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섹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의 형태를 그립니다. 자, 일단 브로킹을 기입한다. 섹션이죠. 브라운으로 센터 파팅으로 브로킹 위치를 기입합니다. 자, 그린 슬라이스를 기입한다. 그린으로 슬라이스를 기입하고요. 네이프 부분은 옥시피탈 본 후드골을 기점으로 한 슬라이스를 피봇 모양으로 그립니다. 스타일의 아웃라인이 앞으로 점점 내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애거널 슬라이스, A라인 사선으로 기입합니다. 자, 레드 패널의 방향을 기입합니다. 네이프 부분은 오버 디렉션의 테크닉을 사용해서 커트하기 위해 한 개의 앞에 슬라이스까지 패널을 끌어내는 화살표를 레드로 기입한다. 사이드는 단차가 없고 네이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을 향해서 완만한 커브 라인을 화살표를 기입한다. 자, 4. 블루 포름을 기입한다. 목적으로 삼고 있는 디자인의 형태를 이미지하면서 블루로 포름을 기입합니다. 이 그라데이션 부분은 아웃라인이 앞으로 점점 내려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럼도 앞으로 점점 내려가기로 기입한다. 완성형 전개도가 완성됐으면 실제로 완성된 전개도를 보고 디자인을 생각해낼 수 있을지, 슬라이스에 취하는 방법이나 패널을 끌어내는 방향, 컷, 라인 등을 커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빠져있지 않는지 체크 한번 해본다. 실제로 자르면서 그리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자르기 전에 그려놓고 또 자르면서 그리면서 보완할 부분을 수정해가면서 경험해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36페이지. 전개도를 분해해보자. 전개도에 그리는 방법을 알았으면 이제는 전개도를 이미지하는 힘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전개도를 분해해서 해설합니다. 컷 테크닉과 대비시켜서 전개도를 분해하면 슬라이스를 그리는 각도나 패널을 끌어내는 방향 이미지하기 쉬워진다. 전개도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도 컷 테크닉에 대응하는 전개도를 그려봅시다. 자, 주의 1. 실제의 전개도를 그리는 순서가 아닙니다. 순서는 35페이지를 읽어주시고요. 주의 2. 프론트 백 톱에서 본 전개도는 좌우 대칭의 경우 복잡화를 막기 위해서 한쪽만 기입하고 있습니다. 주의 3. 슬라이스의 번호는 해설용으로 기입하고 있고 실제로 고객을 컷할 때는 골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슬라이스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자, 1. 센터 파트로 브로킹의 위치를 기입합니다. 자, 다음부터 1번 지역이죠. 자, 2. 옥시피털 본 후드골에서 첫 번째 슬라이스를 버티컬 세로 패널로 기입합니다.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그려져 있죠. 희미하게. 그래서 버티컬 세로 약간 사선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그려서 잡으면 버티컬이라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슬라이스도 옥시피탈 본 기점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기입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칸 더 늘어가 놨죠. 여기 사이드 부분. 자, 네 번째. 두 번째 슬라이스는 첫 번째 슬라이스가 온더 베이스 두피에서 90도로 패널을 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되는 그 위치까지 뒷방향으로 오버 디렉션을 주어서 커트하기 위해 패널의 방향 화살표는 뒷방향으로 기입한다. 포럼 라인은 패널의 단면을 G 각도로 커트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 그리는 방법, 패널의 방향, 오버 디렉션의 테크닉을 사용하는 경우 패널을 끌어내는 방향과 같은 각도로 화살표를 기입하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슬라이스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버 디렉션을 표현하는 거죠. 세 번째의 슬라이스도 옥시피털 본 후드골 기점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기입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스가 온더 베이스가 되도록 뒷방향으로 오버 디렉션을 주어
커트하기 위해 패널의 방향의 화살표는 뒷방향으로 향해서 기입합니다. 자, 그리는 방법 포인트 2번. 패널의 방향, 오버 디렉션을 뒷방향에 걸쳐 커트하는 경우 패널의 방향의 화살표는 뒷방향을 향해서 기입하게 된다. 그 다음에 6번. 동일하게 네 번째 슬라이스도 옥시피털 본 기점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세 번째 패널까지 되어 있고요. 요 네 번째 슬라이스까지. 자, 7번. 네이프 부분을 자르기 종료했으면 일곱 번째 슬라이스까지 한 개 앞에 슬라이스와 평행하게 다이애거널 슬라이스 사선으로 기입한다.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8. 일곱 번째 슬라이스 선과 평행하게 패널을 끌어내기 위해 패널 방향의 화살표는 일곱 번째 슬라이스에 대해서 수직으로 기입한다. 포럼 라인은 스타일의 사진 아웃라인을 확인하면서 기입한다. 보이시죠? 이렇게 너무 많은 같은 모양이 쌓여져 있으면 보기 힘듭니다. 자, 밑에 패널 그리는 방법. 자, 패널의 방향, 패널을 끌어내는 방향을 향해서 화살표를 기입하세요. 자, 9번. 동일하게 8번째 슬라이스를 7번째 슬라이스와 평행하게 다이애거널 슬라이스 사선 패널로 기입한다. 자, 10번. 동일하게 9번째 슬라이스를 8번째 슬라이스와 평행하게 기입한다. 슬라이스 선과 평행하게 패널을 끌어내기 위해 패널의 방향 화살표는 9번째 슬라이스에 대해서 수직으로 기입한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너무 많은 패널을 한 그림에다가 너무 많이 그리면 알아보기 힘들겠죠. 여기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 알아보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전개도를 완성시킵니다. 패널의 방향 화살표는 네이프 부분의 한 개 앞에 슬라이스까지 사이드는 완만한 커브 라인으로 기입합니다. 이 그라데이션 부분은 아웃라인이 앞으로 점점 내려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름은 앞으로 점점 내려가기로 기입한다.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냈네요. 여기 밑에 층을 표현한 거고요. 패널은 전체적으로 안 보이죠. 여기 전체적인 형태를 한번 그려놓고 화살표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그리는 방법은 뭐 여러가지 다양하게 그릴 수 있지만 기초적인 걸 먼저 바탕으로 한번 그려 보시고요. 이 책 설명하는 것들이 전부 다 끝나면 일반적인 커트된 사진을 보고 그 위에다가 도에도 그리는 연습을 한번 또 해보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시고 그림을 그리면서 커트가 되고 있는 걸 상상하면서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커트를 직접 해보면서 깨닫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